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발 시작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두고 청와대가 철저히 국익관점에서 대응하라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고 보다 냉정하게 접근하자는 기조로 풀이됩니다. 비상이 걸린 기업들도 대책 마련에 분쟁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르면 내일 일본을 직접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먼저 김도영 기자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수출 통관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소재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르면 내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기존에 확보한 물량이 한 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접 일본을 찾아 부품 수입 등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청와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일 5대 그룹 총수와 서울 모처에서 만나 기업들의 어려움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10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3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철저하게 국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도 일본을 향하기보다 우리의 대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대정부 질의를 대비해 장관들을 소집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 관련 3가지 품목에서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100가지 품목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아베 총리가 소속된 일본 자민당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 수출 규제를 정치적으로도 활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 이런 묘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일본 소식 주진희 기자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고노 외무상이 의미심장한 말을 꺼냅니다. 意見交換ができ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あるいは不適切事案があったということから、その通常モードに戻そうということですから。 여기에 부적절한 사안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기자들 질문이 쏟아졌지만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하는지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이 일본 정치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유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이 방송에 나와 한국으로 간 화학물질의 행방을 모르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 물질은 독가스나 화학무기로 쓰일 수 있는 화학물질로 대량 발주를 한 한국 기업도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그 물질은 북한으로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근거는 밝히지도 않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배경은 뭘까?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참의원 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에게 유세를 할 때 이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언급하라는 조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내 반한 감정을 자극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일본이 강경한 자세로 나오자 국내에서 일본 상품을 배척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 판매는 급감했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연예인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1920년대 일제 경제적 수탈 정책의 한계에서 벌였던 범국민적 민족경제 자립실천운동, 물산 장려운동이 교차됩니다. 먼저 김민수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아베 정권이 수출 규제를 하는 저희가 뭔지, 또 일본 내에서 여론은 아베 정권한테 우호적인지 아닌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울의 한 마트 냉장고 진열대에 빈 줄이 보입니다. 일본 맥주가 있던 자리로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을 들은 마트 주인이 치워버렸습니다. 일본산 제품은 앞으로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판매하지 않기로. 가게 곳곳엔 불매 운동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일본 상품이 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가게 창고 한켠에는 이렇게 일본 상품이 쌓여 있는데요. 거래처에서는 이들 상품의 반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매출 감소를 감내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뜻에 소비자들도 힘을 보태겠다는 반응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거에 공감돼서
동참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뭐 맥주 같은 것도 꼭 일본산 아니어도 불매운동이 거세지면서 국내의 한 대형 마트에서는 최근 2일에서 4일 사흘간 일본 맥주 판매량이 전주 대비 13%나 줄기도 했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 국적 연예인 퇴출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걸그룹 트와이스와 아이즈원에 소속된 일본인 멤버들이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이나 동료 연예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일본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퇴출 운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네, 일본은 오는 21일 참의원,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4일부터 시작된 유세에서 자민당 후보자나 관계자들한테 연설하거나 유권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번 수출 규제 강화를 언급해라, 이런 취지의 조언을 내놨다고도 합니다. 결국 선거용으로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이상주 기자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주 기자,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 규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들었는데 일본 선거에서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1일이 일본의 참의원 선거일인데요. 예. 수출 규제 시행일이었던 지난 4일이 참의원 선거 고시일이었습니다. 고시일이라는 게 유세가 시작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참으로 절묘한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요. 자민당이 당내 조치로 후보자들에게 한국 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유세에 활용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당 후보들한테 유세 자료로 활용해라,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베 정권이 선거 승리를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반한 감정 조성에 이용하는 건데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선거 유세 장면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이 선거에다가 반한 감정을 조성하는 거는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 차례 있었고. 근데 이번 조치는 일본 내에서 비판이 많을 정도로 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이유, 뭐 저희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상당히 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은데 예. 그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수건이 바로 이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는 겁니다. 헌법 개정하겠다. 예, 맞습니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연립 여당인 집권자민당과 국민당, 그리고 개헌에 긍정적인 보수 야당인 일본 유신회가 전체 245석 중에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지금 자료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 선거제에 따르면 의원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데요. 현재 임기 3년이 남은 121명의 참의원 중 개혁 세력은 79명이기 때문에 이번 124석 투표에서 85석 이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는 의석수 160석을 차지할 것으로 나오고 있어 4석이 지금 부족합니다. 아, 4석이 부족하다. 네, 개헌을 위한 의석 확보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네, 결국 4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반한 감정을 이용한다, 이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출 규제 조치 후에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2%포인트 하락한 만큼 수출 규제 카드를 더 내놓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오히려 2%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네. 결국 지지율이 2% 떨어지고 그러면 아베가 좀 역풍을 맞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지 도쿄 케이센대학교 이영채 교수를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일본 내 여론이 어떤지, 또 이게 선거용인지, 선거가 끝나면 관계가 좋아질지, 이거 누가 더 손해일지 전망 좀 해주실래요? 네, 일본 미디어에서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많은 보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 정부도 이거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나 한국 사회의 반응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직접 당사자인 기업들하고도 상담이 안 되어 있던 것 같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기본적인 주요 신문이나 언론에서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조치다,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킨다라고 하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자, 이 교수님 끝으로 말이죠. 일본이 이 처음부터 수출 규제 이후로 내세웠던 부적절한 사안이라는 게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과 연계할 가능성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지요? 근데 이것도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본 기업들은 왜 그걸 지금까지 수출해 왔고 또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 있는데 이것은 한일 간의 신뢰를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그게 위험하다면 폐기를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안전보장 논리도 솔직히 말하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영채 K센터 교수님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그리고 이번 수출 규제에는 참 다양한 이유가 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우리인 것 같고, 이 교수님 물론 양국이 다 손해를 볼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해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마땅한 해법이 없습니다. 네. 이 맞보복에 나선다고 해도 산업 구조상 일본에 입힐 타격이 크지 않고 WTO 제소 후 결과도 최소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사이 입을 피해가 너무 큽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톱다운 방식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갈등을 수습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재자 역할에 나서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터넷에서는 일본 연예인 퇴출이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 같은 주장이 정서적, 감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양국 국민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못해 보이고요. 정치 역사적 문제를 경제 보복으로 이어가는 아베 정권의 치졸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뉴스 추적 이상주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예비 신부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철거시 건물 하중을 바칠 지지대가 없었다는 감식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경찰은 사고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전봇대가 도로 위로 넘어져 불꽃이 번쩍이고 놀란 차량들은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29살 예비신부의 목숨을 앗아가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잠원동 붕괴 사고는 1차 현장 감식 결과 1, 2층 기둥과 보가 손상돼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일 1차 기초조사에서 현장 검증을 맡은 건축업체는 철거 시 있어야 했을 지지대, 즉 잭서포트가 아예 없었다며 서초구청에 붕괴 원인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철거 담당 측이 지난 5월 구청에 제출했던 철거 계획서에는 분명 잭서포트 설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구청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건축주와 시공업체, 감리자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아직 붕괴 잔여물들이 높이 쌓여 있습니다. 일각에선 지지대가 이 아래에 깔려 있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 규명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공사업체와 철거업체, 구청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현장 안전 조치가 미흡했는지, 위험 징후가 보였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건 아닌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2차 현장 감식을 벌일 경찰은 해당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지안입니다. 다음은 화재 소식입니다. 어젯밤 전남 목포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나는데요. 아찔했던 건 바로 옆 영화관엔 300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화관 측은 불이 난 걸 알면서도 관람객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남 목포의 복합상가 건물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이 건물 3층 한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상가 입주민들은 곧바로 소방서에 연락한 뒤 모두 1층으로 대피했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내려가는데 다른 선생님이 그 건물 이렇게 쓱 얼굴 내밀었는데 거기는 뭐 연기도 엄청 많고 냄새 많이 나서 어지러워가지고 그냥 바로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불이 난 상가 바로 옆에는 보시는 것처럼 문만 열면 영화관이 있습니다. 당시 영화관에는 3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관 측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관람객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일단 저희 손에 화재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시 화재 경보까지 올렸지만 영화관 측의 해명은 황당합니다.
모든 인원을 이제 대피시키고 하려면은 그 대피하는 과정에서 이제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다행히 소방서의 빠른 대처로 불은 확산하지 않았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네, 어제 세종문화관 앞에 천막 5동을 기습 설치했던 우리 공화당이 조금 전 오늘 오후에 광화문 광장에 추가로 천막을 또 설치했습니다. 서울시와 충돌이 또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이현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재 기자, 우리 공화당이 다시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 천막을 설치를 했어요. 상황 설명 좀 해보자고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네. 오늘 오후 6시쯤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다시 천막 4동을 설치했습니다. 네. 지난달 25일 강제 철거 이후에 서울시청 앞으로 천막을 옮겼다가 12일 만에 돌아온 겁니다. 조원진 대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박원순 시장께서 자꾸 여러 개 다른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그것은 박원순 시장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 오늘 36도의 폭염 속에서도 태극기 집회를 열었던 우리 공화당은 결국 광화문 광장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게 있는데 말이에요. 저렇게 천막을 치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당사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 당사는 이제 여의도 국회 건너편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다만 광화문 광장에 갖는 상징성 때문에 지금 광화문 광장에 모여 있는 건데요. 네. 광화문 광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공화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난 2017년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졌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어냈던 공간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당사는 물론 있지만 어떤 상징성, 공간이 갖는 상징성 때문에 천막을 설치한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서울시가 천막 설치를 막으려고 화면 보면은 저는 가보질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대형 화분을 많이 갖다 놨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에 이제 강제 철거 이후에 서울시는 약 2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광화문 광장에 대형 화분 139개를 설치했습니다. 와, 2억씩이나 들었습니까? 네, 굉장히 좀 많이 들었죠. 화분값이 되게 비싼 모양이죠? 네, 좀 천막을 설치하겠다는 그 공간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건데요. 되게 높네요, 크고. 예, 사람 키보다 더 큰 화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천막이 대체로 가로, 세로가 각 3m 크기인 점을 고려해서 3m 정도 간격으로 이제 화분들을 놓았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은 넓기 때문에 화분 5,000개는 갖다 놔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화분들이 설치된 구역 옆쪽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네, 조원진 대표가 그랬죠. 5,000개는 갖다 놔야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갖다 놓은 게 몇 개라고요? 지금 139개. 5,000개 갖다 놓으려면 뭐 아직도 많은 거. 네,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애초에 천막 설치 자체를 막아버리면 될 일 같은데 경찰이 이 설치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까? 네, 경찰은 1차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제 도로관리권 자체가 경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인데요. 예, 경찰은 종로구나 서울시의 요청이 먼저 와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지난 1일 민감용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요청을 받아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종로구 내부에서 볼멘 소리가 조금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현재 기자. 이 서울시가 또 이제 강제 철거를 이제 추가로 설치된 천막 하려면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행정대집행은 사실 결정을 내리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지난달 첫 강제 철거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서울시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 900명,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대인원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꽤 많이 동원되는군요. 그때 당시의 모습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도 2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돈이? 용역업체 직원들 이제 일당도 줘야 하고요. 그 당시 사용됐던 그 중기들, 그 이제 사용 비용도 내야 되다 보니까 중장비? 예, 중장비 비용도 내야 되다 보니까 2억 원이나 들었습니다. 서울만으로는 이제 저만큼의 인원을 단기간에 구하기가 어려워서 전국 단위로 용역업체 직원을 또 모아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또 그리고 이제 물리적 충돌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번 철거 때도 이제 천막을 지키던 우리 공화당원들이 굉장히 거세게 저항을 했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준비 시간도 비용도 만만치 않은 데다가 물리적 충돌까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강제 철거 결정 자체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뭐 서울시가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원진 대표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천막 철거 비용을
받아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현금을 주는 복지 사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 청년, 구직수당에 어르신 공로수당, 어느 곳은 대학 등록금도 주는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에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현금 복지 정책을 그만하자면서 셀프 개혁에 나섰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절반 내주겠다고 밝힌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에 일정 기간 주소를 두고 살기만 하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안산 지역 모든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쓰이는 미천은 335억 원에 달하는 세금입니다. 그렇다 보니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값으로 지원해주면 당연히 좋고 학교 다니기도 부담이 덜 되겠죠. 장사하는 데서 다들 난리거든요. 근데 글쎄요, 그게 그쪽으로 써야 될지. 전남 해남구는 연간 60만 원의 지역 상품권을 나눠주는 농민수당. 서울 중구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어르신 공로수당을 줍니다. 최근에는 이런 정책을 우려한 지자체들이 특별위원회를 꾸려 스스로 점검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허약한 지방 재정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의 공감대가 우리 자치단체장 간에 깔려 있습니다. 지자체장 중 상당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내세워 당선된 사례도 적지 않아 문제 해결이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정우입니다. 우리 교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연이틀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규모 6.3, 오늘은 7.1로 2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입니다. LA 다저스 홈구장이 흔들리는 모습까지 중계되기까지 했는데 여진 발생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 교민들의 안전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수영장의 물이 심각하게 출렁입니다. 도로는 쩍쩍 갈라졌고 식료품 가게 내부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엉망이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에서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더 강력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That's scary because it knocked my TV over this time and my toolbox. I just put everything away. It was big. It's been a big one. 1999년 이래 가장 강력한 이번 지진으로 건물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사망자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Been a number of injuries reported. Don't have a total number of injuries. I don't know if we have not had any reports of fatalities yet, but we do know that. 발생 지점에서 약 200km 떨어진 LA에도 진동이 전달되면서 교민 사회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미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의 경기 중계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Due to rule, I feel the earth move under my feet. 미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이 전날 지진에 이은 본 지진이라고 설명하면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7월 초순인 이맘때면 분명히 장마철인데 비는 오질 않고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무려 36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 속에서 보낸 하루였죠. 시민들은 저마다 실내로 물가로 더위를 피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도심 한복판이 온통 물천지입니다. 우비를 입은 사람들마다 음악에 맞춰 뛰어보기도 하고 물총을 쏘며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어느새 옷이 흠뻑 젖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저희 집 근처 사는데 이제 동네에 이런 축제가 있어서 이제 무더운 여름에도 조금 힘이 나는 것 같고. 드넓게 펼쳐진 바다는 나들이 객들로 인산인해입니다. 시원한 바닷물에 푸신덩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깁니다. 도심과 인접한 계곡에도 무더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어른아이 할 거 없이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힙니다. 돗자리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눠 먹으며 여유를 만끽합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먹을 것도 많고 또 물도 좋고 그래서 밖에 더운 줄 모르고 지금. 냉방이 잘 되는 영화관도 관람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서울 최고 기온이 36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였습니다. 전국의 폭염은 다음 주 수요일 이후 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8일이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윤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입니다. 원론적인 답변이었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요. 자신의 소신이 들어간 표현이 눈에 띕니다. 검찰 출입하는 이혁근 기자가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명 당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공수처 설립 같은 경우에서도 찬성하시는 입장이신지. 그것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청문회를 사흘 앞둔 어제 국회에 보낸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윤 후보자. 먼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윤 후보자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며 다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과 직결돼 있어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 뒤에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의 부정부패 대응 능력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 뜻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면서도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완곡하게 우려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역사의 가장 큰 과오를 묻는 질문엔 권력 앞에 흔들리고 스스로 엄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여긴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 윤 후보자. 청문회 정책 검증 과정에서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어떻게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네, 청문회 이틀 앞입니다. 모레 국회에서 여야가 난타전 벌어지겠죠. 자유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 검증에 대한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핵심 증인과 부인 장모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는데 여당은 한국당 청문위원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이유로 해서 청문 자격이 없다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관련 의혹입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3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혔지만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 사건 전모를 안다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비호 세력이 있지 않고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장모와 부인에 대한 의혹입니다. 윤 후보자의 부인은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장모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혹이 있는데 윤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제가 관련이 돼 있다는 뭐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민주당은 한국당 청문위원 7명 모두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인 만큼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맞불어 놓으면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정의당의 새 당대표를 뽑기 위한 마지막 경선 토론회가 오늘 오전에 MBN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요. 심상정, 양경규 두 후보가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수권정당을 목표로 대중성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에 맞서서 아니다, 이념적 선명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정규혜 기자입니다. 정의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심상정 후보와 양경규 후보는 민주당 이중대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를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책임정당, 수권정당의 길로 가자는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차별성이나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달라진 조건, 그리고 더 심화되는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 속에서 보다 분명한 목소리, 그리고 보다 확실한 대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선거제도가 바뀔 경우 정의당의 약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총선 후보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놓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5만 당원뿐만 아니라 300만 지지자가 함께하는 총선으로 가겠습니다. 그게 제가 제안한 개방형 경선 제도입니다. 300만 지지자 중에 최소한 10%, 30만을 정의당 총선에 참여시켜서 젊은 진보 정치인들이 당내에서 활동의 폭들을 넓혀가야 될 시점에 사회적 셀럽이나 혹은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당을 대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토론회를 마친 심 후보는 정개특위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선 과거 평화와 정의 몫으로 합의된 사항을 민주당이 깬 거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연설이 구설에 올랐다고 합니다. 뭔 말을 잘못했나 보죠? 독립전쟁의 유명 전투를 언급하다가 우리 육군이 공항을 장악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말 타고 전투할 때인데 네. 전투기 공항이라니 팩트체크가 안 됐나 봐요. 왜 그랬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요. 비가 많이 내려서 프롬프터 글씨를 보기가 힘들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송 출신인데 빗줄기 앞에서 의문의 일패를 당한 셈이네요. 네. 이 내용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세기 미국 독립전쟁을 그린 사파에 당시 숨겨진 역사적 사실이라며 한 무리의 전투기가 보입니다. 전쟁을 치렀던 미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비행기 앞에 서거나 아예 파일럿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독립기념일 연설 실수를 두고 잇따른 풍자 그림입니다. Our army manned the air. It ranned the ramparts. It took over the airports.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시험에 성공한 시점보다 100년 넘게 앞선 때 공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가 와서 연설 자막을 보여주는 기기가 고장났기 때문이란 궁색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And I guess the rain knocked out the teleprompter. So, but no, it's not that. I knew the speech very well, so I was able to do it without a teleprompter.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엔 전쟁 당시 승리 지역을 영국군 장군의 출신 지역으로 연설하는 등 곳곳에서 오류를 드러내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풍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해외로 휴가 가기 전 환전 앞두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기사입니다. 은행 방문 없이도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건 물론이고 지정된 곳으로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여행객으로 붐비는 인천공항 출국장. 대학생 최임주 씨는 여행 가는 국가의 돈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은행을 찾지 않습니다. 대신 한 남성이 다가와 외화가 담긴 봉투를 건넵니다. 휴대전화 앱을 통해 미리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시간에 공항에서 전달받는 서비스입니다. 돈을 저희는 절약을 좀 해야 돼서 수수료가 없는 걸 원해가지고 근데 그 공항 수수료도 너무 비싸고 은행 가기도 좀 애매해서 공항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거랑 공항 환전소가 문을 닫는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고 수수료도 은행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해 서비스 1년 만에 7만 명 넘게 이용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환전해주던 시중은행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외화를 우체국 등기로 전국으로 배달해줍니다. 이런 외화 배달 서비스가 불안하다면 은행 앱을 통해 환전하고 공항 등 원하는 지점에서 바로 받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수수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일본 투어에 나선 그룹 방탄소년단이 오사카 얀마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5만석 규모의 스타디움은 방탄소년단을 보러 온 팬들로 오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하루 만에 올해 최고 기온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7월 상순 기준으로 곳곳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서울은 한낮에 36.1도로 80년 만에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뜨거운 날씨는 계속됩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고요. 한낮에 서울이 32도, 춘천과 대전 33도, 광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방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곳곳에 낮 기온이 36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 33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지만 여전히 뜨겁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에 대구가 27도로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고요.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릉과 울진의 낮 기온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장맛비 소식이 있겠고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33도 안팎의 폭염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제 할머니는 15살에 시집을 오셨답니다. 일찍 하셨네요. 무슨 이유로 그러셨대요? 처녀들은 어디 데려간다고 해서 그러고, 그리고 할머니가 생전에 원통이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우물에 숨겨둔 녹그릇을 외놈 순사들이 죄다 뺏어간 거요. 이렇게 하셨죠. 바로 일제가 수탈을 해간 거였군요. 일본 총리 아베 마리오, 당신네는 할머니 녹그릇 빼앗아간 것부터 사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네, 진심 어린 반성이 먼저겠죠. 자, 뉴스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